자,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속 시원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순리남자 최진봉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뭐 네. 이번 주 한 주 동안 또 지난주 이번 주 어떤 뉴스, 어떤 이슈 가장 우리 교수님을 화나게 했을까요? 화나겠냐고요? 요새 안 나죠, 화는 별로. 별로 안 납니다. 인상 좋으세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뭐 화난 일보다 기쁜 일이 있었죠. 기쁜 일 있었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 세계 특검이 통과가 됐습니다. 박수. 역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의 효율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 뭐 통과하는 그러니까 네, 그동안 하루 만에 얼마나 됐다고요. 거부권 때문에 네. 못했냐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윤석열이 자기와 관련된 걸 다 맡고 있었잖아요. 네. 자기 관련된 거 내란 특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본인 부인과 관련된 거. 김건희 특검. 네. 이런 거 다 못하게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다 그 대통령실이 개입된 걸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게 막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바로 1호 법안으로 땅땅땅 통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다 보면 한 두세 번, 네. 많게는 4번 그랬었죠. 거부권 행사된 법안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거부하다가 결국은 하루 만에 국회 통과 하루 만에 바로 재가가 딱 제가 떨어졌거든요. 됐어요. 막 국민들이 아마 네. 얼마나 많이 바랬을까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요. 아니 사실은 이제 이런 비리, 부정 네.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수사하는 걸 막고 그것도 자기와 자기 가족과 관련된 부분들을 막고 있다는 것은 이해 충돌이에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윤석열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잘 바로잡아줘서 네. 너무 기뻤습니다. 네, 너무 기뻤다. 네. 특검이 이제 앞으로 쭉 진행이 된다고 네. 하면 네. 특검을 또 통해서 네. 글쎄요, 뭐 국민들의 어떤 음. 이제껏 좀 못마땅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켜보기로 그렇게 하고요. 돼야 되겠죠. 자, 뭐 정부하고 특검은 또 다른 겁니다. 뭐 그럼요. 전혀 다른 거죠.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을 못 믿고 제대로 안 하니까 특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검찰이 지금까지 제대로 아니 단적인 예로 생각을 네. 해보세요. 김건희 씨 그거 수사할 때 어디서 했습니까? 네. 경호처 별관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휴대폰 뺏겨가면서 네. 검사들. 그래가지고 무혐의 처리해줬잖아요. 아니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처벌받았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네. 대충 해서 무죄 받고 무혐의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검사 잠깐 네. 군 검사 네, 했었는데 네. 무죄 받는 걸 바보처럼 조사하면 다 무죄 받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특검이 그렇죠.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근데 검찰을 믿을 수 있냐고요. 네, 이 그렇게 했던 게 상황에서. 검찰이에요. 그런 검찰한테 수사를 맡겨놓는다고요?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란, 김건희, 최상병 아주 중요한 세계 특검법 어제 이제 통과가 제가가 됐고 네. 곧 특검이 구성이 될 겁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이제 많이 된 것 같은데 딱 일주일 됐어요. 자, 일주일 됐는데 본격적 이야기 전에 네. 이번에 우리 개표 방송을 했었는데 외신이 이 개표 방송을 우리 개표 방송을 좀 주목했던 외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저는 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데 아.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하십시오. 한국의 대선 개표 방송에 대해서 초현실적이고 흥미진진하다. 이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에요. 저런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양면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외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막 그래픽도 사용하고 AI도 이용해서 대선을 좀 더 재밌고 진지하게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그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재미라는 요소로. 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런 재밌고 화려한 보도는 정치적 본질을 흘릴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 양면성이 있다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가능한 한 흥미적인 부분을 좀 가미해서라도 네. 유권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개표 방송을 보게 만드는 것은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만약 저런 게 없다고 하면 결과만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시청만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 요인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가 된다고 보이는데 다만
아까 우리가 봤던 방송처럼 그런 장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장면이죠? SBS 네, 아까 그 언니 말고 화장실 그거 보이고. 예, 맞죠. 뭐 이런 건 괜찮다고 봐요 저는. 뭐 이런 화장실 앞에 그 장면. 그 장면은 장면이죠. 이런 장면, 이런 예. 장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장면. 왜요? 뚫었는데 어떻습니까? 아 괜찮다고요? 아니요. 하여튼 SBS가 저런 걸 참 잘하긴 잘하더라고. 항상 그러니까. 개표 때 잘하긴 재미라는 잘하는데. 요소인데 예. 너무 재미로 가버리면 예. 아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적인 부분이 흐려질 수 있는 그렇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그래픽은 뭐 3사에서도 많이 했던 네. 부분인데 이번 개표 방송에서 네. 생성형 AI 활용한 영상들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에서도 생성형 AI로 각 후보 어린 시절부터 정치, 인문, 또 주요 사건 영상을 만들었는데 보여줬거든요. 네. 교수님도 이런 부분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당연히 주목을 하죠. 왜냐하면 사실 예전 같으면 빠른 시간 안에 만들기가 어려워요. 못 만들죠.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또 누가 당선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 놓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인력과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AI가 활용이 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내용만 집어넣으면 캐릭터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 자세가 네. 된 거예요. 그리고 됩니다, 이제. 예, 자료 같은 것도 금방 모아져요. 옛날에는 다 일일이 손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네. 사실과 확인하고 그러나 AI 집어넣으면 좀 뭐 빠른 시간 안에 역사도 나오고 그 인물에 대한 분석도 나오니까 거기서 일정 부분 뺄 거 빼고 집어넣을 거 집어넣어서 영상을 만드는데 대단히 유용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AI가 방송 제작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MBC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카운트다운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많은 맞습니다. 주목을 예, 받았어요. 봤습니다. 예. 저는 대단히 흥미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런 영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장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장과 독립운동 할 때 현장을 병렬로 배치해서 보여줬던 네네. 장면, 네네, 이것도 대단히 맞아요. 의미 있는 그것도 장면이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MBC가 역시 잘하는구나. 예. KBS는 그냥 뭐 큐브 만들었더라고요. KBS. 그건 그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KBS. SBS는 KBS 오징어 싫어하셔요. 뭐 싫어. 예. KBS 못하는 자체를 못하는 것이다. 예, 예. 오징어 게임 속 참가자 SBS에 오징어 게임 관련된 거 아까 우리가 아까 영상 봤던 그 봤듯이 체육복 입고 있는 예, 모습. 그 장면 이런 예.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재미라고 하는 요소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이런 부분들은 좀 방송사들이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달라지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제 언론 관련된 네. 부분은 브리핑룸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변인이나 관계자만 이렇게 비춘다면 이제 쌍방향으로 기자도 이제 비출 수 있는 카메라를 더 설치하겠다. 요 부분인데요. 자, 어떻게 봅니까? 이 기자들은 내 얼굴 공개된 거 싫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찔려요? 찔려서 그러는 거야? 찔려서 왜 그러는 그런가? 거예요? 예. 왜 그러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싶어. Why? Why not? 물어보고 싶다고요. 떳떳하게 기자 질문하라 이 아니, 말씀인가요? 백악관에서 예. 미국 백악관 있잖아요. 브리핑룸 보셨죠? 네, 거긴 다 잡아요. 다 잡죠. 기자들 다 잡는다고요. 예. 카메라 자체가 기자들을 비추는 카메라가 몇 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 질문할 때 기자 잡아줘요. 기자들 좋지 않을까요? 자기 질문을 잡아주면 뭘 대체 예를 들어서 책임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자들이 자꾸 화면에 안 잡히니까 이상한 질문도 하고 준비되지 않은 질문도 하고 그리고 생방송으로 안 되고 편집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이제 그 비아냥되는 질문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브리핑을 담당하는 대변인이든 아니면 대통령실에 관련된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답도 정성을 다해서 하죠. 네. 그런데 기자들은 막 그렇게 해도 돼요? 막 해도 되냐고 예를 들면 책임 있게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얼굴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책임감을 더 부각시켜주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질문도 제대로 만들고 국민들도 기자들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자 얼굴이 본인들 TV나 아니면 나오죠 나와서 다. MBC 뉴스 예, 박지훈입니다 누굽니다.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예, 맞아요. 목소리도 그렇게 나오고. 하죠. 당연히 근데 하죠. 그거 여기는 나오면 안 되는 아니 겁니까? 안 되는 거 없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국민의힘의 그 뭐 미디어 특인가 이상희 네. 그 의원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국회의원. 네. 예전에 방송도 많이 했으니까. 네, 같이 그 사람 해봤어요. 나와가지고 이걸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계속 공격하고 보는 거네요.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이게 외국의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기자들의 얼굴이 비추는 게 뭐가 이상하죠? 그게 아, 그래 이상하다는 얼굴을 이유는- 공개하기 싫으면 기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자는 그렇기도 질문하는 하고. 건데. 당연히 질문하는 기자의 역할이 질문이에요. 언론. 네. 그리고 기자들의 얼굴을 보여주면 기자들이 준비를 더 철저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생방송으로 봐요. 또 엉뚱한 생중계로. 질문도 줄어들 거고요. 그러니까요. 되지도 않은 그리고 질문들 아까도 많잖아요. 말씀드린 비아냥되거나 예.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거나 예. 그러니까 정당한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정당한 비판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경우는 그것도 국민들이 감시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게 기자예요. 네. 그럼 기자는 누구한테 감시를 받아야 되겠어? 국민에게.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 국민들이 되니까. 봐야죠. 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네. 부분들을 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 말이 안 나오기 되죠. 싫으면 하지 마세요 기자. 안 나오면 되잖아요. 얼굴 가리고 복면 쓰고 나오든지. 복면가왕이에요? 복면가왕이 되든지. 아니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이런 비판을 뭐하라 합니까? 그러니까요. 안 나오면 되죠 그러면.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초기 인선 중에 네. 자 이규현 전 JTBC 대표 홍보 소통 수석 됐습니다. 이 인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제 이규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탐사 저널리즘을 뭐 스포트라이트였어요 예전에. 옛날에 스포트라이트, 했었죠. 예. JTBC에서 많이 했던 저도 분이고. 가끔 뭐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예. 탐사 저널리즘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 중에 네. 한 분이세요. 그리고 뭐 이게 같이 일했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양지열 변호사도 뭐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저희 JTBC 제가 예, 출연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잘 뭐 압니다. 예. 꼼꼼하게 일을 하는 분 이렇게 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같이 일했던 분들 그리고 이런 표현 밑에 네. 있는 사람이 상당히 힘들 정도로 일을 시킨다. 이런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규현 수석을 잘 모르지만 주변에 있던 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업무를 책임감 있게 그리고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고 밑에 있는 사람이 좀 힘들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은 사람이다. 요 정도로 저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규현 수석이 업무에 있어서 뭐 많이 알려지고 이런 분 물론 방송에 그때 스포트라이트인가 그거 하면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얼굴 알려져 있죠. 예 그렇지만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뭐 특별히 관계가 있는 분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아마 그 여러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듣고 업무를 잘 할 분으로 판단이 돼서 그것만 보고 저는 임명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업무적 능력. 그렇죠. 그 그거 능력만 보고. 본 거죠 예. 사실은. 다른 건 없다고 봐요 저는. 아하. 아니 홍보하는 만약 거. 뭐 업무적 예. 능력이 안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이 왔겠지. 또 왜 자꾸 그 전화 왔습니까? 아직 안 않았습니까? 왔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만 기다리시는 것 아니 같아요. 무슨 요새. 말씀이세요? 요즘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전화만 계속 기다리시는 내가 것 언제 같은데. 그랬어요? 예. 이거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규현 네. 홍보수석 어떻게 하는지 좀 보기로 하고요. 네. 자 언론 얘기 좀 더 해보면요. 윤석열 정부가 입틀막 정권이다 이렇게 많이 불렸잖아요. 그래서 언론 개혁도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데 자 방송 3법 부분 이게 사실은 원래 어제 과방에서 하기로 예정이 됐었는데 그랬었죠. 취소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 취소된 가장 큰 이유는 네. 본회의에서 원래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그랬잖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법원법인가요? 네. 그 조직법인가? 그것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일단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게 스톱된 거죠. 그러니까 그 큰 틀 안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방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의견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이제 어떤 점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사들의 숫자, 예를 들면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송국 이사들의 숫자를 늘려서 통일시키는 거예요. 네. KBS, MBC, EBS가 KBS는 11명, MBC하고 EBS는 9명이거든요. 네. 이 숫자를 21명으로 다 통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 단위가 지금은 관례적으로 여야가 추천하게 돼 있어요. 네. 그 후 이사들을 그거를 외부에 반종 그러니까 5명만 국회에 추천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추천하게 외부에서. 하자라고 하는 게 큰 틀의 합의인데 예. 큰 틀의 어떤 변화인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지점은 뭐냐면 그 외부의 추천 단위에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첫째는 언론 학계가 들어 있거든요. 언론 학계를 제가 이제 언론계에 있으니까 언론 학계에 네. 있으니까 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뭐 언론 학자들이 좀 뭐 반대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 3개 학회 중에 2개 학회가 주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과연 공정성이 담보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 안에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추천 단위들을 보면 그 시청자위원회가 있어요. 네. 근데 박지원 변호사 시청자위원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대부분 시청자위원회는 사장이 임명해요. 네 맞습니다. 사장이 그러면 KBS 지금 사장이 임명하는 시청자위원들이 과연 공정할까? 물론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장이 보수 진영의 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네. 그 사장이 임명하는 시청자분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사장이 누구냐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근데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저는 추천 단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에 추천 단위 시청자위원회 언론 학계 그리고 이제
협회 예를 들면 방송기자협회나 이런 데서도 추천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듬어서 다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뭐 방송 3법도 지난 정부 때 올라갔다가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했던 뭐 기억이 나는데요. 국민의힘은 못 받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이 유리한 거 됐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보통은 네. 입장이 바뀌면 또 입장이 바뀌거든요. 여야가 그러니까 사실 바뀌면. 민주당하고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입장이. 지금 구도로 가면 그러면 여당이 유리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KBS 사장의 임명권도 이사회가 갖고 있는데 이사회 같은 경우에 7대4 구조거든요. 네.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로 가면 본인들한테 불리할 텐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여야가 바뀌면 입장이 또 바뀌어요. 국민의힘은 그냥 대충 계속 반대하는 것 그렇죠. 같기도 그럼 계속 하고요. 반대를 하는 거죠. 어차피 또 반대해봤자 뭐 큰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큰 뭐 의미도 영향이 없는 것 없죠. 같은데. 사실은. 왜냐하면 의회가 다수가 이제 민주당이고 네. 행정부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반대한다 한들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그러면 하죠. 지금 말씀대로 조금 새로운 안이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뭐 그럴 수 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뭐 다 오케이. 예를 들면 뭐 숫자를 늘리고 이런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천 단위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단위의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EBS 얘기도 좀 하면 네. 뭐 EBS, KBS, MBC인데요. EBS는 구성원들이 민주당에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EBS 구성원들의 의견이 좀 배제됐다는 점 보니까 방통위에서 사장 임명권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교육부와 교육단체 이사 추천권만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EBS 안에 사람들 구성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KBS, MBC, EBS 세 개가 있잖아요. 네. SBS는 이제 민영 방송사니까 네. 빼고 사장을 선임하는 권한이 MBC와 KBS는 이사회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명은 대통령과 방통위가 하지만 추천을 이사회에서 해요. 근데 유일하게 EBS만 이사회가 추천권이 없어요. 아 EBS도 그렇고 그 EBS 사장은 누가 임명하냐? 방통위가 방통위에서. 일방적으로 해요. 이번에도 저기 뭐죠? 예, 그거 방통위원장이 이제 한 거잖아요. 이진수 위원장 그냥 자기 후배를 그냥 네, 그렇게 꽂아 내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네. 그걸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 그 중에 한 명을 하는 건데 이 EBS만 유일하게 방통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방통위원이 5명이잖아요. 그 중에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한 명을 보냈어요. 네. 방통위원 중에 한 명이 갔어 그만두고 예, 예. EBS 사장으로. 아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말이 안 된대요. 예, 안될 고양이한테 것 생선을 같은데요? 맡긴 꼴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바꿔달라는 게 EBS 첫째 이제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그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사 EBS 이사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추천권을 갖고 있는 어딘 줄 아세요? 어디입니까? 교총이에요. 교총. 아 교총 한국교총. 한국교총이 어떤 데인지는 예. 아시죠? 네.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교총이 뭐 진보냐 보수냐 뭐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이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교총이 회장이 직접 나온 적도 있었고요 이사로 직접. 교총에서 사무총장 하던 분이 온 적도 있었고요. 예. 이래요 막. 그러니까 이게 그건 당연직이야 반드시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한 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과 교육단체는 교총으로 보는 건데 정교조는 절대 안 주겠죠. 네. 그러면 이 두 개가 명시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거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 KBS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EBS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국가기관이 EBS의 방송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그걸 이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네. 저는 그건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EBS 감사로 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통위 퇴직한 분들이 많이 가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과기부 부사장으로 가는 사람이 과기부 퇴직한 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공직자로 오래 있다가 주로 전례를 보면 EBS 뭐 부사장의 과기부, 네. EBS 감사의 방통위 출신 이런 분들이 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도 바꾸라는 거죠. 좋네요. 그렇게. 좋아요? 아니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좋은 거지. 먹는다 해야 되나 하여튼 굳이 정관이야 예, 정관. 전관 같은 느낌이네요. 유일하게 EBS만 그래요. 예. 그걸 바꿔달라는 그래서 거예요. 바꿔달라. 예, 예. 뭐 설득력이 있는데 어떻게 그럼요. 통과가 될지 또 어떻게 논의가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리박스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댓글 여론 조작 또 그리고 극우 사상 교육을 좀 시도했다고 지금 의혹이 있는데 네. 문제는 포털 사이트에 좀 여론 조작 방지 대책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댓글을 남기는 그 부분이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요. 아이디를 여러 개를 가지고 만드는 거 댓글을 올리는 걸 어떻게 방지할 거냐. 두 번째는 매크로 같이 이렇게 네. 어떤 불법적 행위를 통해서 좋아요나 추천을 누리게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댓글 실명제를 하자는 주장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책임제잖아요. 네. 아까 뭐 기자들 얘기도 했지만 아니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글을 올리는데 그걸 굳이 숨겨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 올리면 되잖아. 뭐 남에게 욕설을 하거나 남을 그렇죠. 뭐 이런 거를 그렇게 할 바에 올리지 마라. 그렇지. 아니 그게 저는 선풀 운동이라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지만요. 네. 그것들이 뭐 실제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실명제를 통해서 건전한 비판할 수 있잖아. 물론 이런 우려는 있어요. 정권의 비판적인 글을 올렸을 때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지만 그게 정말 어려우면 댓글 실명제 가기 어려우면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기술적으로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예 그냥 댓글 기능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 그건 이제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기술적 과정을 어떻게 개발을 시켜서 같은 아이디를 계속 쓰는 사람이 이건 이제 뭐 어떤 확률적으로 찾아낼 수는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비슷한 내용이 계속 올라오는데 예. 아이디가 다르다. 그건 하나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전입니다. 대전 유성 경찰서. 대전. 자, 지난 주말이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전 MBC 사장으로 있을 때 막 썼던 그 법인카드 사업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랬죠? 자, 세 번째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야, 진짜 근데 예. 압수수색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왜 직접 수사는 안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리고 이분이 이제 누구야? 박지훈 변호사 같은 대학 졸업하신 그 분이잖아요. 대학 얘기를 또 왜 대학 하십니까? 같은 대학 졸업하신 분 동문이시잖아요. 동문이라도 어쨌든 뭐. 이분이 방통위원장이 임기가 보장돼요. 네. 이게 참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임기가 보장되니까 나가실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계속 국무회의도 오고 이러더라고요. 네. 앉아 계신데 이분이 지난번 그 청문회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빵을 뭐 100만 원 이상 뭐 그렇죠. 사고 빵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와인도 사고 네. 그리고 뭐 유흥업소 가서 쓰고 그다음에 본인이 뭐 그때 대학원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그 네. 대학원 가서 그 근처에서 사용하고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된 거잖아요. 1억 얼마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면 조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제 속도를 이제서 내고 있다고 봐요. 이제 윤석열 내는 것이다. 저는 정권이 이렇게 봐요. 바뀌니까. 아니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안 뭐 되고 했어요?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했는지 압수수색을 또 하고. 아니 그 법카 몇만 원짜리도 그 난리를 치고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경찰들이? 재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지금 김영현 의사는. 근데 이진숙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뭐 주말이나 휴일에 쓰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법카 네.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안 대전 써야죠. MBC 사장이면 대전이라는 곳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서울 와서 왜 쓰냐고요. 대전 MBC 사장이.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관용차 있잖아요. 네. 자기 어디 뭐 여행 가고 이럴 때 공항까지 그거 타고 다니고 이랬다는 거. 그것도 논란이 되고 예전에 한번 그거 기억나세요? 유시춘 EBS 이사장 네. 그거 뭐 공항까지 차 탔다고 난리를 그거 쳤잖아요. 쳐가지고 지금 징계한다고 하고 뭐 그 난리를 쳤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예. 빨리빨리 수사해서 이제 징계해야죠. 징계하고 해임하고 이런 아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제가 뭐 좋아하는 곳이기도 한데 대전역에 있는 성심당 여기 왜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많이 사 먹 엄청 튀김 소보로 되게 맛있거든요 여기. 튀김 소보로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뭐 제 맛있어요. 돈으로 사 먹습니다. 이거는 제 돈으로 법카 사 먹는 없어요. 거예요. 이 법카가 법제는 없습니다. 법카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돈이에요. 내 돈. 내돈내산. 내 돈 빵 사 먹는데 성심당에 내는데 이런 데는 좀 빠졌던 거예요. 그럼 왜 안 하? 저도 그건 좀 이해가 안 돼. 저는 모르겠어요. 왜 성심당이 빠졌는지는. 여기서 100만 원 이상 산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빵을 무슨 100만 원씩이나 사 먹습니까? 소보로를 사 먹어도 몇 개를 먹는 게 100만 원을 사려면 혹시 한 달 1년에 100만 원씩 빵 사 먹습니까? 무슨 빵을 100만 원씩이나 사 먹어요, 진짜. 저도 빵은 좋아하긴 하지만 예. 혹시 1년에 빵 근데 거기 또 안 했어. 왜 안 했지? 삽수도 안 저도 하고. 좀 이상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왜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야죠, 당연히. 생각드는데 이진숙 위원장 지금 민주당이나 그 조국 혁신당 가방위 위원들이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버티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버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이준석 위원장이 뭔 생각을 할까 추측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추측이라는 거 먼저 이건 추측 얘기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추측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끝까지 버틸 것 같아요. 그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핍박을 당했다 안 나가려고 네. 버티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조사 나와서 해임하잖아요. 핍박당해다 쫓겨나오는 모습 보이고 대구시장을 출마할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구시장이요? 추측.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예측. 말씀대로 이 방통위원장이 임기가 보장됩니다. 지난 뭐 정부 때도 국민권익위원장 네. 지금 전현희 의원을 의원이었죠. 쫓아내려고 난리를 쳤죠. 안 나가다가 안 나갔죠 끝까지. 이제 그런 뻗쳤죠. 상황도 기억이 나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관련해서 개정안을 좀 발의를 했는데 방통위원은 지금 5명인데 9명을 늘리고 네.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칙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 법안 어떻습니까? 이 법은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아까 전현희 의원 얘기하시는 전현희 의원은 전혀 문제가 없던 사람을 쫓아내려고 해서 네. 문제가 된 거고 그렇죠. 예. 이번 이제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너무 많으니까 빵 이런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방통위원 9명 늘리는 건 저는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이거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통위법이 개정이 되면 현직 방통위원장은 이제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이 바뀌니까 거기서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현직 방통위는 다 해산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 점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이제 논란 없이 왜냐하면 버티게 들어가니까 이준석 그렇죠. 방통위원장이 버티게 들어가니까 그 버티게 들어간 이준석 위원장이 사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안도 추진이 되는데 물론 그걸 목적으로 만든 법안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통위원이 너무 적고 좀 더 늘려가지고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진 건데 자연스럽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직 방통위원장은 물러나게 돼 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네. 이제 법안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방심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선방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이게 라디오 청취율 1위 프로로 알고 있는데 네.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불공정, 편파 진행이다. 이렇게 봤던 거네요. 이유가 더 웃겨요. 이 보세요. 권 앵커가 이유가 이거예요. 네. 국민의힘 측 출연자의 발언은 반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출연자의 발언은 동조를 했대요. 뭘 반박하고 뭘 동조를 했는데 느낌이에요. 느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면 좀 과하다고 표현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 이 진행자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네. 이 뉴스 하이킥 자주 보지만 네. 가끔씩 국민의힘 쪽 나와서 네. 내란 옹호하고 그러면- 되지도 않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본인들도 뭐 알면서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경우 그럼- 있잖아요. 그럼 반박할 수 있잖아요. 반박해야죠, 그게 무슨 그러면. 반박입니까? 예를 네. 들면 네. 그리고 동조했다는 것도 많지. 맨 내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민주당 쪽에 출연한 사람이 네. 내란을 비판적 이랬으면 국민 여론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조입니까? 아니 그 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이런 걸 행정지도 권고를 냈다는 거 대단히 저는 편파적인 판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그 방심위도 방통위 여기서 지금 방심위에서 이 정부에서 만들었던 이 정부에서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유일임 위원장이 있는 데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일임 방심위 지금 뭐 그분 뭐 서표 내고 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 선방심위를 구성하는 것이 방심이에요. 그러니까 방심위에 있는 분들은 뭐 유일임 위원장이 있을 때는 제가 그건 확인이 필요한데 어쨌든 3명 있었는데 그 3명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3명 다 정부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대통령실에서 아마 추천한 건지 제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추천했을 거예요. 민주당은 추천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편파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또 한편 채널 A 예. 여기도 저도 자주 보는데 김진이죠, 김진. 김진. 진행자가 커피를 먹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후보 시절 때 커피 원가 120원 논란. 요렇게 한 것, 요 희야 아닌가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했죠, 이렇게. 예, 예, 맛있게 드시네요. 패러디. 예.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문제 없다. 요건 문제 없다고 얘기했네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선방심위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 없다가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선방심위에서 이건 문제가 없대. 이게 어찌 보면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개입이라고 위험성이 봐야죠. 있는 거잖아요. 채널 A가 아니 대놓고 예.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120원 논란을 얘기해. 예. 이건 부각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의 당시 후보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면 진행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마치 뭔가 이걸 부각시켜가지고 비판적 여론을 만들어내는 의도가 보여지는 내용이니까 이건 이런 거를 사실은 심의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 문제 없으면 내버렸어요. 같은 편이라서 그런가? 같은 편 아니지. 그래서 그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파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도 방심이 여기 뭐 걸렸는데 그랬었죠. 뭐 이유도 끝까지 봐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크게 징계를 먹었었는데 네. 제가 그래서 YTN 잘렸죠. 때, 예. 네. 아직 봐도 왜 그런지를 모를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자신 편은 봐주고 상대 진영을 생각이 들고 이러면 뭐라도 만들어서 지금 하는 그런 게 문제 아니냐라고 지적해 주신 것 지적을 같습니다. 하는 거죠. 자,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 이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요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문제 없음을 또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유는 이거예요. 네. 뭐 일면 이해는 돼. 무슨 말은 이게 방송사 잘못이냐? 네. 요 논리예요. 방송사는 선관위에 방송토론위원회가 있거든요. 방송토론위원회에서 모든 걸 구성을 해요. 방송사는 진행자와 장소와 진행만 맡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 이준석이 이제 돌출발언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예상할 수 없는 발언을. 네. 근데 그것이 방송사의 책임자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방송사를 징계하는 게 맞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제 이거를 징계를 안 한 건데 뭐 그건 일면 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 그렇죠. 자기들이 뭐 섭외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 프로그램을 뭐 기획한 것도 아니고 그건 선관위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건데 거기서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 본인들이 책임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점을 저는 이제 봤다고 생각해요. 다만 요거는 선방심의에서는 이걸 뭐 징계를 못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해야 된다 저는. 국회에서 뭐 당연히 지금 해야죠. 또 징계 청원도 많이 올라가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건 선방심이나 중앙토론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중앙토론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선방심에서 방송사를 그러니까 제재하거나 아니면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디 또 가십니까 바로? 네 갑니다. 맨날 가요. 뭘 그래서? 어디를 가요? 바쁘시네요. 저녁에 전화 안 오고요. 전화는 안 옵니다. 지금도 전화 안 계속 오잖아요. 보고 있네요. 계속 오는데 안 오잖아요 지금 전화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